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본인도 이거를 반성한다는 표현을 했죠. 인정을 한다로 바뀌겠다라는 이 두 가지 얘기가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종걸 의원님. 윤 대통령의 반성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정치를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사법의 칼날을 들이댔는데 온 나라의 정력을 다 쏟았던 거 아니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반성 그리고 그 반성으로부터 새로운 뭐 전망을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주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라든지 기타 지금 아주 안 좋은 뭐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있어서의 너무 많은 그런 이제 지적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적에 대한 아주 뼈아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혁신을 위한 인사 혁신 기타 정말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거대 담론에 좋은 말을 하실 것이 아니라 네. 직접 본인이 가서 어떤 직접 나가서 현장 정치하고 여태까지 그런 말로의 네. 지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인사혁신하고 네. 반성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 아카데미 같은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말씀, 자기 반성에 대한 어떤 회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좀 먹힐까, 국민들이 안심한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인사쇄신 등의 어떤 직접적인 실천, 액션이 있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 훈화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일단 뭔가 달라지는 이런 느낌. 여당, 당에서 정치 현수막 모두 철거하기로 정쟁용 TF도 정리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줄 보시죠. 당장 20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전국에 걸려있는 이재명 대표님 구속은 피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이런 류의 현수막들이 이제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 라는 문구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요 부분 좀 이 현수막을 좀 같이 볼까요? 그러면 저희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백보드입니다. 네. 그리고 현수막 말고 뒤에 이 회의하는 백보드도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뜻대로 뒤에 백보드도 바꿨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 냉탕이었다가 온탕이었다가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참혹한 정치 현안들의 묘사들로 이루어진 전국의 현수막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래도 그래도 선거에서 큰 어떤 교훈을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분명한 자기 변화의 실행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각오를 보여주고 그리고 실행을 이미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실행이라는 거는 저는 보면 국민들이 지금 여태까지 대통령과 윤핵관 그리고 이제 당으로 이루어지는 일사불란한 체제의 총체적인 실패를 예고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해서 나가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대통령이 그걸 직접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당 대표라든지 기타 거의 예외 없는 네. 인사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얼굴로 지금 국힘당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또 당내
그런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했던 세력도 있고 많은 사람 있잖아요. 예컨대 뭐 유승민 대통령급의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당내에서 인사혁신의 방식으로 그걸 수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실행에 들어갔던 그 의사 정원 문제도요. 네. 어제의 경우에는 무슨 뜬금없이 지방대학을 뭐 5개 대학 의과대학을 뭐 더 크게 세우겠다. 지방국립병원을 병원을 P5급으로. 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의사단체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푸시를 하니까 오히려 밀린 듯한, 어제 그제에는 점점 그 실행 방법으로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실행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의사들한테 물어봤어도 그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안이하다. 그리고 말의 성찬들, 그다음에 정치 아카데미에서 우선 거론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실행해 나갈 그 개혁과 혁신의 시기다. 그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의 성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저희들로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냥 그대로 가주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장악력을 행사를 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이미 내려졌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온 게 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확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치르는 선거라면 저희는 고맙죠, 오히려. 이종걸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치르는 총선이면 고마운 겁니까? 예. 지금 벌써 만평에도 그 김기현 대표의 그 위치는 없지 않습니까? 여권이 중요하고 또 여권이 큰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대통령제에 있어서 여야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이제 윤 대통령이 2명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야당을 무리하지 않게 관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철학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이제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공익 방송에 나와서 너무 이해관계에 밝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김의겸 의원님의 그 지금 저런 그 그냥 일상적인 투의 얘기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전 의원들에게 깔려 있는 정도의 그 판단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죄인이니까 못 만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영수회담을 통해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저 힘들면 사자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항상 당대표하고 하기 힘들게 되면 이제 원내대표하고 껴가지고 그 각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자회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여당이 대통령 중심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야당의 어떤 역할도 좀 부여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아주 곤란할 때 이걸 한번 같은 라운드로 끌고 가는 그런 지혜도 지금 그 윤석열 대표로서는 죄인이면 안 만난다.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만나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23일 다시 국회로. 그럼 국회로 오면 그 뒤에 따라붙는 것이 그러면 가결파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결파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 없다. 하지만 하기로 결정한 적도 없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징계와 관련된 논의 시기를 홀드하자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정청래 최고위원 처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면서 친상필벌을 같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당 행위 조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 네.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이종걸 의원님. 일단 홀드를 하자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라고 한다면 홀드가 잡고 있자는 거잖아요. 결론 내지 말고 일단 잡고 있자. 네. 언제까지 잡고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 홀드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과 말씀에 기조를 놓고 네. 그리고 각 최고위원들의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서구청 그 선거 직후에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대표가 했어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장벽을 넘겠습니다. 이랬어요. 네. 제가 볼 때 지금 이미 가결되고 영장 심의에 대해서 가결되고 넘어서 또 구속 기각이 된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사안 중에서 가결된 사실은 제가 볼 땐 가결에 참여하고 또 가결에 어떤 결과를 갖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작은 차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암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결은 사실 누가 정확히 거기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네.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걸 공개적인 투표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여태까지 그 이재명 대표의 여태까지 쭉 당무라든지 기타 해왔던 정치적 그 자산을 보면 이럴 때 결코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스스로 그 가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뭐 벌을 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기한은 거의 무기한으로 유예됐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무기한 홀드다. 예, 근데 가결 행위가 과연 해당 행위냐? 네. 국회에도 국회법, 우리 당에도 당론에 따른 어떤 행위의 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어떤 권리당원들이 당대표의 당무 복귀에 대한 가처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대표의 지금 그 혼신을 다하는 당무 복귀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저거는 그야말로 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은 해당 행위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 정청래 최고의 경우에도 그것들은 신상필벌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 가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무기한 유예됐다. 네. 이제 이런 태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 있어서 총선을 가지고 여러 이제 당원들이 집결해 가지고 이제 운동하고 싸우고 정말 네. 좋은 성과를 내기 하기 위해서 이때 만약에 그 가결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일련의 행위로서 방해되는 그 원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네. 저는 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결론은 무기한 홀드다. 네, 무기한 홀드다. 계속 처벌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기한일지 23일 당 복귀와 함께 결정이 되는 건지 요 여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네요. 네. 김원희 의원 자신의 SNS에 이런 걸 또 올렸어요. 네. 여보 미안해. 여보 맘대로 머리 밀어 미안해. 금방 또 잘하겠지. 네. 근데 이유가 중요하죠. 전남의 의대를 설립해야 된다. 강경한 의지로 지금 삭발까지 간 겁니다. 이종걸 의원님. 네. 지금 이 전남 호남에서는 그만큼 또 이 의과대학 설립을 갖고 오는 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네네. 예, 호남권의 의과대학은 이전부터 꽤 진행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학교가 하나 폐쇄되면서 의과대학은 남아서 그거 가지고 그 지방 부처 간에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어쨌든 간에 전 국민이 네. 의사 수의 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때 특히나 호남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의과대학과 병원으로 연계되는 그 의료 시스템에 호남에 사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네. 사실 지방 의료수에 없는 전국적인 범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이번에는 있던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의과대학 하나 설립하자라고 하는데 아주 총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이 김원희 의원은 목포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여기에 대해서 여야 없이 사실상 같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느 때는 보기 어려웠던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